안녕하세요. 오늘은 Y 염색체, 그 성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남성의 성을 결정하는 이 작은 염색체에 숨겨진 무려 3억 년의 이야기인데요. 혹시 X랑 Y 염색체가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 들어보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맞아요. 그 시작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. 네, 자료를 보면 약 3억 년 전에 보통의 염색체 한 쌍 중 하나가 SYI라는 성결정 유전자를 딱 얻게 되면서부터 Y 염색체만의 길이 시작됐다고 해요. 근데 궁금한 게 왜 Y 염색체는 시간이 가면서 X보다 훨씬 작아졌을까요? 이게 오늘날 성별이나 정체성 문제와도 연결될 것 같고요. 네, 바로 그 점이 Y염색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. 이게 단순히 남성 유전 물질 그 이상이거든요. 뭐랄까, 생명 진화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또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. 현재 Y염색체의 모습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선택과 어쩌면 우연히 만든 결과물이에요. 그럼 그 3억 년 전으로 한번 가보죠. SYI 유전자 하나 때문에 운명이 갈린 거군요. 근데 그 뒤로 왜 계속 작아지기만 했을까요? 뭐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기도 하고요. 재밌는 질문이신데요. Y염색체가 작아진 가장 큰 이유는 X염색체하고 유전자 재조합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이에요. 보통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염색체들은 서로 짝을 이뤄서 유전 정보를 막 교환하잖아요. 오류도 고치고 다양성도 만들고. 아, 네네. 근데 Y염색체는 SYI를 얻고 나서 X염색체랑 그런 교류를 거의 끊어버린 거죠. 뭐랄까, 혼자 외딴 섬에 간 것처럼요. 아하, 재조합이 없으면 오류가 쌓이거나 불필요한 유전자를 없애기 어려워진다. 그런 말씀이시군요. 그래서 유전자 수가 줄었다. 네, 정확해요. 오류가 쌓이니까 작동 안 하는 유전자들은 점점 없어지거나 기능을 잃게 된 거죠. X염색체는 아직도 한 1000개 넘는 유전자가 있는데 Y염색체에는 현재 한 70개에서 100개 정도만 남아서 작동하고 있어요. 와, 차이가 엄청나네요. 그렇죠. 근데 이걸 단순히 퇴화했다, 망가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. 오히려 남성성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유전자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SRY 유전자라든지 정자 만드는 데 관련된 유전자들, 이런 것들은 놀랄 만큼 잘 보존하고 있어요. 심지어 자체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까지 만들면서 아주 고도로 특화된 진화를 한 거죠. 특화된 진화요. 네,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버리고 핵심 기능에만 딱 집중한 거예요. 뭐랄까, 극단적인 전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. 크기는 작지만 그 역할만큼은 절대적인 거죠. 야, 극단적 전문화라니 관점이 확 바뀌는데요? 그럼 그 SRY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? 자료에 보면 초기 배아 단계에서는 성별 구분이 좀 애매하다고 하던데. 네. 모든 인간 배아는 처음에는 남자든 여자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미분화 상태에서 시작해요.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. 그때 Y 염색체 위에 있는 SRY 유전자가 딱 스위치처럼 켜지면요.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고환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성의 생식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스위치라니 재밌네요. 그럼 만약에 그 스위치가 안 켜지면요? XY 염색체를 가졌는데도요? 예리한 질문이세요. 만약 SY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이어지는 반응들이 문제가 생기면요. XY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가질 수 있어요. 스위치가 안 켜지면 배아는 그냥 기본 경로, 즉 여성 쪽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게 단순히 XY 염색체 유무 이렇게 딱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 유전자랑 호르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종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성별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. 그런데 이렇게 혼자 전문화되고 고립된 Y 염색체가 언젠가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. 이런 경고도 있다면서요? 네, 일부 과학자들이 그런 가설을 제기해요. 실제로 Y 염색체 없이 다른 방법으로 성별을 결정하게 진화한 설치류들도 발견됐거든요. Y 염색체가 계속 유전자를 잃는 속도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뭐 수백만 년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. 이런 계산도 나오고요. 수백만 년 뒤요? 그럼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인간의 Y 염색체는 생각보다 안정적이거든요. 유전자를 보호하고 스스로 오류를 고치는 독특한 방법들,
예를 들어 회문 구조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요. 그래서 당장 사라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. 물론 미래의 유전자 편집 같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성 결정 방식에 인위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겠죠. 결국 이 Y 염색체의 3억 년 이야기가 그냥 유전학 지식을 넘어서 우리 자신, 그러니까 인간 존재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남성,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조차도 고정된 게 아니라 아주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만들어져 온 결과라는 걸 보여주잖아요. 변화하고 적응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로 가는 것. 이게 생명의 본질이라는 걸 Y 염색체가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.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별, 정체성,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을 훨씬 더 넓고 유연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. 네, 오늘 Y 염색체라는 이 작은 거인의 놀라운 진화 여정을 따라가 봤는데요. 3억 년 전 시작부터 현재 역할,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까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이 Y 염색체 이야기가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성별이란 뭘까? 나의 정체성은 유전자로 그냥 정해진 걸까? 이런 질문들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. 유전자는 그냥 딱딱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깊은 통찰을 줄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Y 염색체가 마치 혼자서 써내려온 그 진화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당신 안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. 그 다양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